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요즘 보험사가 저축보험을 엄청나게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4% 이상을 주고 있고요. 조만간 5%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한 복리로 주는데 확정 금리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보험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필수적인 것 빼놓고 모두 다 해지하라는 닥터 해지의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폭등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기준금리 폭등은요, 대출 소비자만 잡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도 잡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금 경색이 일어났거든요.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금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보사 자산운용 수익률은 겨우 3.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재도 추가되고 있죠. 경기 침체로 인해서 보험 해약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수신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엄발에 오줌을 누더라도 당장의 위기 탈출의 방법은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금리를 폭등시켰습니다. 하나생명은 4%, 푸번 현대생명 4%, 흥국생명 4.2%, 동양생명 4.5%, 하나생명 4.1%고요. 조만간 5%대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1금융권이라고 하는 은행도요. 1년 만기 예금금리가 3.5%에서 4%대 중반, 특판금리인 경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금융권인 저축은행은 최고 6%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H생명에서는요, 5년 만기 4% 확정금리 연복리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거치했을 때 5년 후에는요, 무려 5,948만 원을 지급합니다. 환급률은 118.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5년간 환산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요, 연복리로 3.53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왜냐면요, 10년 이상 유지되는 상품이 아니라 5년 만기 상품이라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후 수익률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4% 대상자들은요, 3.019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요, 최고 49.5% 대상자는요, 1.8454%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런데 왜 보험사는 5년 만기 상품을 파는 것일까요? 5년 만기 상품은 10년 만기에 비해서 과세 상품이거든요. 당연히 보험사의 메리트인 10년 만기를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만기를 판다는 것은요. 10년간 확정금리를 만약에 소비자한테 제공한다면 보험사는 더 위험해집니다. 역마진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유동성 해결을 위해서만 5년간 한시적으로 파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요. 소비자는 땜빵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상품이 좀 떨어집니다. 이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거치를 5년 만기 시로해서 이자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자, 보험사 4% 확정 금리고요. 연복리 제공하더라도 948만 원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은 4.5% 1년 단위로 했을 때 1125만 원이 발생합니다. 저축은행은요, 6% 1년 단위로 했을 때 1,500만 원이 발생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세 개의 금융기관 모두 다 과세를 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자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아무튼 보험사는요, 저축보험 판매 부진 시 유동성 문제가 악화되고요, RBC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강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사에서 H생명이 콜옵션 행사를 포기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상한 유예를 했다는 내용인데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험회사는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RBC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RBC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100% 이상 맞추면 되는데요. 금융 당국에서 권고치가 있습니다. 150% 이상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RBC 비율이 요즘 추락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12월 달에 생보사 평균은 254.4%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208.8%, 45.6%나 하락했습니다. 손보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231.4%에서
210.5%, 20.9% 하락했습니다. 요즘은 더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처럼 보험사의 RBC 비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채권이나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소 추세가. 그동안 보험사는요, RBC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후순위 채권 판매를 강화시켰고요. 두 번째는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하는 영구 채권 판매를 강화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부채입니다. 하지만 부채가 아닌 자기 자본으로 회계상에 인정해 주기 때문에 RBC 비율을 높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매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영구 채권을 상환해야 될 때가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영구 채권을 상환하게 되면 다시 유치하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 영구 채권은 영구히 갚지 않는 것입니다만은 보통은 5년 이내 콜옵션을 행사해서 상환 후 다시 유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영구 채권을 상환한다면 유치할 수가 없다, 새롭게. 그러면 RBC 비율이 폭락할 수 있고요. 유치하더라도 부담금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H생명 같은 경우에는 가상금리를 물더라도 상한을 유예하는 것이 당장의 엄발의 오줌 누기가 되더라도 위험은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한 것이 바로 콜옵션 행사 유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험사는 금리 폭등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험사 등은요, 소비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축보험 가입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축보험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보험사는요, 자본 확충을 위해서 자구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돈을 더 투자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가 굳이 과세하는 상품에, 그것도 수익률이 저조한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의 중립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연예인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보고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투자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보험은 투자를 하는 곳이 아니라 보장을 받는 곳입니다. 따라서 자산 관리를 성공하려면요, 다양한 투자처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진행해야만 보장 자산과 은퇴 자산을 확실한 현찰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금융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지원해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사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보험사가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상품, 확정금리 상품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효율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비교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